금요일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코노미21의 양형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FOMC와 영래포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 낮추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대체로 완화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표현에서 캐치업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이 FOMC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다면은 네. 아마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 시장의 예상대로 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고용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채용하려고 하는 그 오프닝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 구인율, 요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렇지만은 그 팬데믹 이전에 저기 빨간 타원 있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그 구인율인데요. 그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용은 이 아주 타이트해가지고 임금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줄면서 그런 이제 압박이 임금 상승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또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캐치업 인플레이션. 뭐 따라가는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 물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연준에서 이제 두고두고 회자되는 실책이라고 하는 그때 그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뭐 거의 9%까지 올라가니까 CPI가 9%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한 4년 전이에요. 2021년 상반기니까. 그때 연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다. 즉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썼다가 이게 이제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규정하는 뭐 이건 아주 공식적인 용어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캐치업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특히 이제 이 집 렌트비라든지 이런 쪽이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많이 문제가 되는 보험 이런 쪽들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게 더 빠져줘야 되는데 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기 시작할 때 야, 이 인플레이션들은 그 렌트비라든지 집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늦게 반영이 되니까 빠질 거야 했는데 최근 흐름 보면은 빠지긴 빠지는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여전히 그 연준의 목표대로 가고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양적 긴축 규모는 600억 달러로 유지가 됐습니다. QT를 이전대로 진행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QT 진행 상황은 어떤지 전체적인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QT인데요. 저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QT에 대해서 뭐 중단할 거다, 줄일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이 후반부에 말씀드릴 영래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QT는 여전히 한다고 이전대로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사실 규모는 600억 달러지만 그게 국채는 250억 달러, 그다음에 MBS 그 주택저당증권 그거는 350억 달러인데 국채는 거의 그 목표치를 채워요. 그런데 MBS는 연준 이게 만기가 한 30년, 20년, 뭐 15년 이렇게 되는 거라 만기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MB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연준이 그거를 자기 대조표에서 떨어낼 수가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MB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이 네. 이렇게 예전에 빌렸던 것보다 지금 이자율이 만약에 싸다. 네. 그럼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수요에 의해서 또는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걸 갈아탈 때 네. 그때 연준이 그거를 이제 그 자기 대접해서 떨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달에도 보면은 160억 달러밖에 안 했어요. 연준이 이제 능동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15에다가 25에다가 16 더하면 한 410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흐름을 보면 연준이 매달 QT를 하는 양은 자기는 600억 달러는 목표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채우는 양은 한 450, 400에서 450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 QT 상황을 보면요. 네. 밑에 이제 빨간색이 MBS입니다. 위에 파란색은 그 국채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쭉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저 때예요. 그 이제 화면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이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대략 한 4조 달러 정도의 국채 MBS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갑자기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게 많이 갔을 때가 전체 8조 5천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준이 이제 QT를 실시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현재 6조 6천억 달러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조 9천억 달러가 고점 대비 이렇게 줄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월별로 보면요. 네. 파란색은 국채를 하는 겁니다. 네. 올해 6월 이전에는 매달 국채는 600억 달러씩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저기 목표치가 노란색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네. 그게 목표치거든요. 이게 600억 달러인가요? 네, 거의 채웠죠. 네. 물론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조금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한도가 600억이니까 이걸 거의 다 채웠고 지금은 이제 250억 달러라서 노란색이 확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이 MBS인데 네. MBS의 목표액은 350억 달러거든요. 네. 여전히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월 200억 달러 정도밖에 채우질 못하고 있고 네. 요거는 뭐냐면 연준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연준의 지금 이제 QT 정책 자체가 누군가가 만기가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만기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바꾸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뭐 연준이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T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날 또 영래포 금리와 지급 준비 금리가 25bp씩 낮춰졌습니다. 영래포 잔고가 최근에는 1,440억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 잔고는 1,59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래포 잔고가 0이 되면 네. QT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영래포 잔고의 추이는 어떤지 먼저 짚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영래포 하면은 사실 2021년부터 사람들의 이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2014년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래프 왼쪽에 보시면은 녹색 있잖아요. 네. 그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영래포 잔고입니다. 네. 꽤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한 5천억 달러까지 했거든요. 그 뭐 적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있었고, 근데 그때 평균 수준이 지금 잔고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그냥 확 줄어들 거냐, 네. 아니면 그 2014년 요 시기처럼 왔다 갔다 이런 걸 유지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10년 전처럼 현재 수준도 계속 왔다 갔다 할지 아니면 10년 전과 현재 상태에서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영래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래포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MMF다. 그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투자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래포에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단기 국채, 주로 1개월짜리 국채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레포 시장이라는 데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상품의 특징이 다 위험이 적어요.
물론 영래포가 제일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짜리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단기 국채인데 이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잖아요. 네. 이거 위험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무위험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레포 시장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국채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사실 위험은 거의 다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MMF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어디에 대해 투자할 거냐? 답은 하나 나와 있죠. 네.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다 투자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대략 한 4월 이전에는 이 그 단기 시장에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소포라 그러죠. 그 네. 금리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때는 한번 제가 그래서 영래포 금리하고 1개월짜리 채권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1개월 국채 금리에서 수익률에서 영래포 이 금리를 빼주면은 네. 그게 그게 0보다 크면은 단기 국채를 살 거고 그게 0보다 작으면은 영래포를 사겠죠.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 2014년에서 빨간 그 사각형을 보면은 네. 2018년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중간에 튀는 부분들 있죠. 네. 요거는 뭐 왜 이게 튀냐면은 그 당시에 저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거지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영래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의 뭐 5천억 달러까지 되는데 물론 이것도 여기 보시면 피크가 이렇게 일정하게 탁탁 튀죠. 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분기말 효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네.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보면은 네. 이제는 1개월 국채 금리가 플러스로 갔어요. 네. 그러면 MMF를 하는 사람이 굳이 영래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뭘 하냐면은 1개월 국채가 더 이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래포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래포라는 거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꼭 나쁘고 뭐 예를 들어 연준이 QT를 중단한다 네. 반드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래포 잔고와 또 1개월 국채 흐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그래프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구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2018년 그때 상황이고요. 네. 요즘은 어땠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왼쪽에 이제 빨간 걸 보면요. 네. 1개월 국채가 거의 영래포랑 차이가 없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1개월 국채를 샀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1개월 기다려야 돼요. 만기 1개월 후까지. 네. 이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뭐 비슷하다. 위험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수익률 차이가 없다. 그럼 유동성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루짜리가 좋잖아요. 네. 근데 영래포가 저 노란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에요. 그러다가 저기 이제 그 녹색 부분을 보면은 영래포가 이제 네. 이게 이게 2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거의 한 1,000억 달러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1개월 국채가 이 영선 위로 올라가 있죠. 플러스죠. 네. 그러면 1개월은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니까 설명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래포 잔고는 MM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레포 시장 금리, 수포 금리랑 영래포 잔고는 어떤지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소포 이 금리가 네. 더 이걸 파악하는데 더 좋은 뭐라 해야 되나요? 더 좋은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1개월짜리 금리는 네. 앞으로 뭐 1개월 뒤에 FOMC가 열리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거야 하면은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짜리 금리하고 비교하는 게 네. 약간 좀 안 맞아요. 그런 시기에는 네. 그냥 평탄한 시기에는 뭐 그걸 아까처럼 비교해도 뭐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영래포가 하루짜리인데 소포 금리도 다 하루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니까 그 유동성 문제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금리만 비교해도 아주 정확한 비교가 되는데요. 아까하고 또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 빨간 건 뭐냐면은 소포 금리에서 이 파란색은 소포 금리에서 영래포 금리를 빼준 거거든요. 그럼 그게 위에 0보다 큰 데 있으면은 네.
당연히 이제 그 영내포가 줄어들고 0보다 작은 데 있으면은 영내포가 늘어난다 그런 건데 네. 이 빨간색을 좀 더 오른쪽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요. 네. 보면 영내포가 이 왼쪽 부분 보면 이 파란색이 다 0 밑에서 마이너스 값이죠. 네. 그러다가 녹색은 이제 플러스로 막 갔죠. 그리고 영내포가 쭉 늘어났다가 네. 줄어들었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단어들 영내포 뭐 영어로 하면 오버나잇 뭐 리버스 리퍼 뭐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영내포란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뭐 소포란 말도 뭐 어렵고 한데 네. 사실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다음에 1bps라도 수익이 더 나게 하려면은 네. 그냥 수익률 높은 데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영래포 잔고는 머지 않아서 0에 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궁금해요. 네, 0이 되면은 이제 연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이제 그 지급준비금 수준이 네. 연준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지급준비금 수준이 충분하냐 아니냐 요건데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영내포가 0으로 가더라도 괜찮아요. 뭐 무슨 의미 있냐. 이게 다시 다시 뭐 영내포는 언제든지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이 걱정을 해요. 이게 영내포 0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 뭐 QT를 뭐 할 거야 말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걱정들을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 QT 하는 거 양을 살짝 줄여줄게.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네. 여기 이제 그 노란색은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은 2022년 6월인데요. 네. 그때를 왜 기준으로 했냐면 그때 기준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변화만 본 겁니다. 그래서 다 0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바로 연준이 QT를 시작한 시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영내포의 움직임입니다. 영내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그다음에 회색은 뭐냐면 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마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하고 MBS 그 얼만큼 갖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계속 QT를 하니까 소마 네. 즉 국채하고 그 MBS를 갖고 있는 거는 그동안 꾸준히 줄고 있죠. 지금 1.9조 달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는 계속 꾸준히 주는데 이게 줄어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줄게 됐냐면은 네. 지급준비금이 줄어요. 그런데 영내포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네.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야 되는데 노란색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내포가 대신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영내포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부채에 있는데 부채가 일정하다면은 하나가 늘면은 하나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그동안 영내포는 지급준비금이 급격하게 주는 거에 완충 작용을 한 거고, 근데 영내포가 없어졌다. 네. 그럼 이제는 연준이 QT를 하는 만큼 지급준비금도 QT를 뭐 이번 달에 600억 달러를 했다. 그럼 지급준비금도 600억 달러 딱딱 1대1로 이제부터는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QRE에서 4분기 단기 국채 순발행을 700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순발행 잔고는 어떤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분기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이 차트에서 이 파란색이 단기 국채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이 네. 그 중기 국채죠. 그러니까 2년에서 10년까지 만기가.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 장기 국채인데요. 순발행을 지난번 QR에서 얼마를 하기로 했냐면 700억 달러, 그러니까 정확히 뭐 690억 달러인데 네. 그 정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발행한 게 거의 2천억 달러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부터 줄이기 시작한다면은 단기 국채를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앞으로 한 1,300억 달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단기 국채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원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연준의 아까 얘기했던 영내포 잔고를 올릴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후장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다음 주 12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